당잠사입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전해진 소식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간상 되는 데까지만 한번 봐야겠네요. 먼저 물가지수 보겠습니다. 소매물가 지난번에 꺾였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CPI였고 이번에 PPI 발표가 됐습니다. 도매물가도 꺾였습니다. 보통 도매물가가 꺾이면 그 다음으로 후행적으로 또 소매물가가 꺾이기 때문에 시장은 여기에 주목을 했습니다. 연율 기준으로 7월 PPI 9.8% 나왔는데요. 예측치보다 내려갔죠. 그리고 이전 수치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얼마 만에 보는 마이너스인지 모르겠습니다. 전월비로 했을 때 0.5% 마이너스가 드디어 나왔는데요. 2020년 4월 팬데믹 초기 이후에 처음 보는 마이너스입니다. CPI와 마찬가지로 PPI에서도 에너지가 역할을 크게 해줬다는 평가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런데 연준 인사 중에서 물가 피크아웃을 이야기하는 인사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아직 경계 풀기는 이르다는 이야기만 내놨습니다. CPI 발표되고 PPI 발표되기 그 사이에 나왔던 이야기들인데요. 데일리 총재, 카시카리, 에반스 총재 같은 이야기입니다. 물가 지금 끝난 거 아니고 지금 꺾인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수치 높고 연준이 목표하는 목표의 물가치와는 갭이 크다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 내년까지 연준의 긴축 계속될 전망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연준의 노선을 바꿀 수준이 지금 CPI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물가 관련 이런 원자재가 다시 좀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천연가스는 6% 급등을 했는데요. 유럽 이슈가 있습니다. 잠시 후에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먼저 3대 지수 마감 상황 확인해 보시죠. 사탕 이렇게 먹다가 뺏긴 느낌입니다. 전강 후 약의 패턴이 나왔습니다. 물론 전일장 급등했기 때문에 가장 많이 빠진 나스닥 지수 0.58% 하락, 많이 빠졌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아쉬운 건 아쉬운 거니까요. 투자자들이 신중 모드에 들어간 모습이었습니다. 앞서 첫 번째 말씀드린 PPI 발표되자 시장 환호하면서 물가 진짜 꺾이나 보다 했었는데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이 나오면서 이거 뭐지 하는 부분, 그리고 유럽의 에너지 문제가 대두되면서 이렇게 아래로 추세를 트는 모습이었습니다. 히트맵 보시면 확실히 어제와 분위기가 상반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기에 민감한 것들 그리고 성장 기업들이 약한 모습이었고요. 경기에 좀 둔감한 필수 소비재나 이 방어주들이 그나마 좀 버텨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홀로 강한 상승세 에너지 섹터였습니다. 다음 보시죠. 유가 상승의 영향을 좀 크게 받았죠. 에너지 대란. 미국은 좀 나아진 것 같이 보이지만 유럽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미국의 물가에서 이 빨간 부분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요 정도 됩니다. 이렇게 다른 부분이 더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유럽 같은 경우 물가지수에서 거의 절반이 에너지가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에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는 1위, 2위 국가가 미국과 중국이죠. 그런데 유럽은 그렇지가 못됩니다. 러시아에서 가스관만 잠그면 가스 가격이 폭발하는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국가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사회적인 불안도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물폭탄으로 걱정이고 고민인데 유럽은 비가 너무 안 내린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처음으로 가뭄에 대한 경보가 발령이 된 상황입니다. 이것은 다시 이제 작황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빵플레이션이라고 하죠. 우리가 먹는 것들의 가격의 압박 요인이 될 수도 있고요. 에너지에도 같이 맞물린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유럽 내에서는 요금 납부 거부 운동이 한창이라고 전해집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40%의 인구가 이 운동 뭔가 거세게 나와도 거기에 찬성한다, 지지를 한다에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골자는 이건데 지금도 에너지 가격 부담스러워서 우리가 못 내고 연체를 하고 있는데 겨울 되면 난방유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난방유의 가격이 또 급등을 할 텐데 겨울 에너지 위기 우리가 어떻게 버틸까? 못 살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불을 지핀 건 간밤 또 발간된 국제에너지기구의 보고서입니다. 다음 보시죠. 내용 정리를 해봤는데요. 수요는 계속 올라가는데 만들어내는 공급이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올해 세계 석유 수요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소비가 더 많이 올라갈 거라는 겁니다. 기름, 가스 계속 구매하려는 욕구는 올라가는 그런 상황. 앞서 말씀드린 유럽의 난방 수요 증가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물량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EU 같은 경우,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러시아 원유 수입 금지령을 내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내용들이 계속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의 경제에 타격을 주고 있는 이슈입니다. 다음 보시죠. 원자재 테마가 이런 연결고리로 같은 상승세를 시현했습니다. 석유, 가스, 시추부터 미드스트림 그리고 다운스트림까지 전방위적으로 에너지 엮인 것들, 기름, 가스 테마들 상승세를 시현했습니다. 2, 3%대로 테마 섹터 안에서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나머지 이제 세부 항목들 조금 더 보시면 친환경 쪽은 차익 매물 출회가 좀 거세게 나왔습니다. 가장 많이 빠진 섹터가 이날 태양광이었는데요. 사실은 뭐 그도 그럴 것이 그동안 쉬지 않고 신고가 행진이 나왔었던 게 미국의 태양광 쪽이었습니다. 조금 거칠게 조정을 받은 모습이었고요. 풍력은 섹터 상승률이 한 1% 나옵니다.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단 한 종목 브로드 윈드만 올랐고 나머지 떨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에 차익 실현 매물이 간밤 출회된 모습이었습니다. 전 눈에 띄는 부분이 이쪽입니다. 알루미늄, 우라늄, 리튬, 구리, 신재생 에너지 발전을 돌리기 위해서 필요한 그 원자재들이 요즘 계속 강합니다. 어제도 포스코 홀딩스 등의 예시를 들어드리면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CG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 보시죠. 지금 재고가 계속 없습니다. 구리의 재고도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알루미늄의 재고도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죠. 미국은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 안에 이 내용이 들어 있는데요. 배터리 단 중국산 배터리 소재를 쓰면 보조금 중단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시면 이 우려국이라는 거죠. 중국이 우려국에 해당이 되고 러시아나 이런 우려국에 있는 그 기업 이 입장에서 그 우려국에서 조립하고 생산하는 배터리는 2023년부터 보조금 안 주겠다라는 내용이고요. 2024년부터는 여기에서 나오는 소재 부품만 사용한 배터리가 되면 바로 보조금을 안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업별로 가격 전가력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피해와 수혜가 갈릴 겁니다. 계속 그런 힘들을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어제 예로 들려드린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이건 그냥 연결고리로 생각나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고려아연과 같이 좀 언급을 드렸죠. 광물 최종 소재까지 이제 자체 공급망을 다 구축하고 있어서 요즘 중국 의존도가 그래도 덜한 기업으로 꼽히면서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투자 패턴 안에서 흐름들을 정리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다음 보시죠. 자, 유럽 배터리의 진심인 모양입니다. 배터리 이슈가 또 나와서 이것까지 좀 정리해보고자 하는데요. 유럽에서 증설 로드맵을 공개했습니다. 기업별로 계속 이제 공장을 짓겠다는 거죠. 공장을 짓는다? 그러면 우리나라 배터리 장비에 혹시 기회가 될까 해서 다음 장 준비를 해봤습니다. 밸류체인으로 맞닿아 있는 부분만 추출을 해서 뽑아봤는데요. 미래에셋증권의 추정치입니다. 아직 확정 내용이 아님은 감안하셔야겠고요. 각 기업마다 증설 계획이고 그에 따른 수주 양산 라인들입니다. 그리고 밸류체인 단인데 빨간 글씨를 우리나라 부분만 표시를 했습니다.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온앵커의 당잠사였습니다.